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남기고 싶었냐? 제가 약간 뭐랄까 각성한 지 한 1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기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은 최대한 편집을 최소화해서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전에 찍은 영상은 그때그때 제가 느끼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싶을 때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편집이 미뤄지다 보니까 자주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느끼고 지금 나는 조금 더 성장했는데 아직 1월께 안 올라가 있는 2월에 것도 안 올라가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그게 편집이 굉장히 제가 아주 느려서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까지 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더딘감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천천히 약간 거북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막 조급하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나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 좀 깨달아서 내가 내 자신한테 조금 여유롭고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도 원래 1소설, 1일 한 편이 꼭 필수였고 그거가 안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약간 나를 좀 너무 비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괜찮아. 다른 거 열심히 했잖아, 수빈아.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좀 괜찮아요, 사실은. 대신 기왕이면 원래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가 있고 내 목표로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는 한다. 그래, 너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이해는 해. 하지만 네 목표는 여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목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계속 방황하고 이용하고 그뿐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목표 딱 해놓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완벽주의는 더 심해지고 나를 아주 괴롭게 한다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그냥 목표는 정해놓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괜찮아. 어쨌든 느리고 약간 살짝 등신 같은 짓거리를 여전히 좀 하더라도 그래도 난 여기 그냥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과정이고 경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급 영상을 킨 거는 저번에 영상 한번 길게 찍었는데 카메라 포커스가 다 나갔어요. 지금 편집 중인데 포커스 다 나갔어요. 그래도 그냥 올릴 겁니다. 아무튼 제가 명상 모임에 쓴 글이 짧게 쓰려 했는데 생각보다 겁나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느낀 점을 적었는데 대본이 됐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길었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 4월과 지금의 4월의 나는 너무나 다르다. 각성한 채로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사진 느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자기 가슴이 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20년 가까이 그걸 파묻고 다른 사람들이 안 돼, 넌 못해. 이 말을 믿고 그 말을 나 스스로한테 자꾸 뱉었던 게 정말 내가 나한테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를 정말 소중히 안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안 대하는 건 당연한 거였구나. 요즘 그걸 느껴요. 아무튼 각성한 지 1년째라 혼자 센치해져가지고 거기에 그 명상 모임에서 굳이 막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오늘 명상했어.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이 정도만 올려도 되고 그냥 자기 명상할 때 그냥 느낀 점 짧게 올려도 되는데 오늘 제가 유독 센치해져서 길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썼던 글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남기고자 켰고요. 그래서 쓴 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대로입니다. 저녁 명상했습니다. 근무하며 너무 짜증날 때 비상구 계단을 오르내리고 명상하며 다스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뛰고 걸으며 일과 나를 분리했지만 집에 와서 휴식을 또 예전 습관으로 취했습니다.
비록 쓰레기 같은 영상들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역사나 과학처럼 재밌어도 그닥 내게 도움되지 않는 영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휴식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시간이나 보다가 자각에 알아차린 후에 눈 마사지하며 명상과 심호흡으로 날 느꼈는데 진정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면 집중력도 향상되고 목표 달성도 쉬워진다는데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역사 같은 것도 은근 도파민이 분비되나 봅니다. 꾸준한 명상과 심호흡으로 알아차리는 주기가 짧아지기를 바랍니다. 명상에다가 자기와의 대화, 내면와의 미래명상 등 참 많은 걸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게 내 안에 나를 찾고 나니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기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전화하고 부정으로 흔들려 해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둘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니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영상과 글을 보며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과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파수와 공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탓을 하며 비난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들이 등신이었다면 나도 등신이었다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고 저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건 내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거를 알아채고 에너지 방향을 타인이 아닌 나로 다시 바꾸는 게 더 빠르고 더 자주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정은 선택하는 거고 행복은 선택하는 거다 라는 걸 자기 암시로 100일 넘게 했을 때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닥까지 실패한 뒤 무의식 정화를 하며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벚꽃잎 가득한 길에도 꽃이 아니라 담배꽁초만 보니 꽁초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걸 가슴으로 깨닫는 지금. 작년 4월에 그렇게 휘둘리며 불행을 선택하고 생일에도 위험한 사람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내면 아이, 미래의 나 모두와 대화하며 손도 잡고 같이 명상하는 상상을 하면 내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연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명상 모임도 글 모임도 춤 모임도 하고 싶었던 걸 20년 가까이 억누르고 살다가 이제라도 찾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년에 친한 미친 사람에게 휘둘려 거울 보는 듯한 애한테 상처를 주고받고 성폭행 당한 절 그걸 즐기는 사람처럼 회사에 무고로 뿌려서 그 아이마저도 같이 휘두른 그 사람. 당시에 처음으로 수치심과 억울함에 자살로 그들의 실체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 미친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 살기를 바라며 그 아이도 자기를 찾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사기, 성폭행, 질병으로 얼룩졌던 제 삶에 온 거울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아픔이자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째 되는 4월인데 불행을 설사 선택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몇 시간 내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현재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울증에 매몰되던 제가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네. 추가 설명을 조금 하자면 감정은 선택하는 거야. 행복은 선택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정을 어떻게 선택해? 감정이 이렇게 강렬하게 찾아오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강간당하고 영상으로 몇 년 동안 협박당하던 내가 그게 어떻게 내 선택이야?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야? 그 새끼 책임이지. 그 개새끼 책임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매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모든 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삶이 뒤집혔어요. 예전에 저는 지금 30kg를 뺐고 그리고 10kg가 다시 쪘지만 젠장 무튼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살을 빼고 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항상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메간한테 과거의 나를 보여주면서 Look at this disgusting shit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역겨운 책 좀 봐. 아 진짜 개역겨워 이러면서 살찌기 전후 과정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여줬는데 메간이 저한테 Stop! don't say it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너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때 너도 정말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 얘기하지 마. 과거의 누구 너야. 메간을 만나면서 사실 머리에 땡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간을 그냥 다른 친구들도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긴 하지만 메간을 자꾸 지칭할 때는 You bring out the best of me 자꾸 이러거든요. 넌 나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줘 라고. 메간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물론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이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제 자신이 스스로를 깨닫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친구를 통해서 그걸 좀 깨닫고 아 과거의 나를 사랑해야 내 인생이 바뀌구나. 예를 들어 무조건 탐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자기 선택으로 뭐 바람피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바람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그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선택을 했던 과거의 자신도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애인도 지금이야 기억미화가 많이 돼서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도 나쁜 짓을 했고 당연히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조금 폭력적인 게 좀 있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나중에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사귀진 않았지만 약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냈던 사람은 강 기업 이후로 영상을 마음대로 찍고 몇 년 동안 협박을 하셨죠. 그것도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탐만했지. 그리고 작년 4월에 저는 4월 14일이 생일인데요. 저는 생일에도 그 사람의 협박을 받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탓하고 음, 그 뒤로 약간 원래 그 거울 보는 듯한 아이 그 사람이 사실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울 보는 듯한 아이가 정말 저를 좀 과하게 집착할 정도로 좀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본인이 알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따라오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짓거리가 꼭 과거에 저 같아가지고 당시에는 제가 정말 닥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일에 협박을 당하고 이런 거는 그런 영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그 이후로 저한테 엄청 매몰차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항상 제가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내가 나 관리도 잘 못하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사생활도 엄청 얘기하고 그때는 내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그 아이의 사생활이고 그 아이의 생각이라는 걸 그 아이가 말해야지 타인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될지도 조금 느꼈고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 제 삶에 한두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폭력적인 사람도 제 삶에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선택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남한테 가 있거든요. I다, E다 이걸 떠나서 왜 RM도 E예요? RM도 E인데 자기와의 시간은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창작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화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남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 절대 못 지내서 애인을 계속 갈아치우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 끊임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죠. 자기와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괴로우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그때도 사실 자기 혼자 있어도 그것도 100% 괜찮은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그것도 남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 정보화 시대라서 그 남이라는 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남이 만들어둔 게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람은 안 만났지만 그거를 나를 위해 쓰진 않았죠. 게임을 하거나 야동을 볼 때도 않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잡 영상들을 볼 때가 많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온전히 나와의 시간을 만들려면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모르겠어 자기와의 대화하면서 자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남이랑 친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나와 친해지려면 나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더라고요. 남에 대해 알고 싶은 만큼 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펫이 있다면 그 펫이 어, 뭐 사람을 무는 다른 펫을 만나고 나서 자꾸 주인을 물어. 그럼 그 펫 만나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 정말 사랑하는 펫이 말을 못하고 엄청 아파.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방치 안 할 거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시추가 있었는데 그 시추도 당시에는 소중함을 잘 몰랐고 그 시추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계속 묻어있더라고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강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고 아직도 가슴에 그 아이가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래서 약간 이런 요식정화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면 나는 그렇게 방치할 거야. 애가 아파서 저렇게 하는데 절대 방치 안 하지. 근데 왜 나는 나를 방치했어? 그 펫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그런저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제가 휘둘린 것만큼 그 아이도 그 사람한테 휘둘렸고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제 그 아이가 아예 다른 데로 가고 나서 그 사람의 대상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랑 친한 사람들까지 그 아이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도 원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거울 본 듯한 아이도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마치 무슨 제가 성범죄자인 것처럼 어, 솔직히 제가 그 거울 본 듯한 아이한테 스키즈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어, 이렇게 뱃살도 잡고 손등도 핥고 진짜 이상한 짓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상한 짓 하길래 너도 겪어봐서 저도 이상한데 똑같이 했어요. 복수의 개념으로. 애초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에너지 방향이 내가 아니니까. 약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진 않아요. 걔도 이상한 짓 많이 했고 걔가 나중에는 네가 내 목을 졸랐네 뭐 죽고 싶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도 저한테 똑같은 짓 했고 그 아이한테 맞아서 피 먹는 것도 있고 그 아이가 나중에 뭐 위협운전도 했고 이상한 짓 서로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미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말 미안한 건 그 아이가 뭐 의도가 어찌되었던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잘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만 보고 있었다는 거. 사실 뭐 제 자리 이동하는 날에도 제 자리를 싹 다 옮겨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줬던 건데 저는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내 에고가 너무 커져서 조금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만을 계속 보고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넘어지고 모래성을 자기가 쌓았다가 모래성을 발로 짓밟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에 가장 힘들어할 거는 본인일 텐데 거기에 제가 너무 앞장서서 비난을 많이 하긴 했어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리성을 쌓고 모리성을 짓밟아버리는 짓 많이 했거든요.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못하면서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약간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근데 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고등학교 저는 전학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저를 정교회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 덕에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침을 맞고 발로 걷어 차이고 성추행도 엄청 당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 아이가 같은 학교였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짓을 또 하더라고요. 나하고 별 접점도 없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거의 분반이 안 돼. 광주에 당시 인문부가 완전 공학이 없었어요. 분반밖에 없었어요. 인문계는요. 그래서 당시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밖에 없으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진짜 오줌 싸다가 그 상태 그대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괴로웠는데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는 이제 집안 뭐 파산이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뭐 교대제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더 학교를 내가 왜 집에 피해주면서까지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전학을 보내달라 했는데 전학을 절대 안 보내줬어요. 그걸 피해서 도망쳐서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뭔데 해결해 주진 않고 비난만 했죠. 그래서 저는 실업계라도 보내달라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한다 해도 원망이 조금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 창작의 영역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싶은데 당시에 내가 차라리 디자인 관련 고등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너 내가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너는 인문계 가야 돼. 너는 대학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저를 진짜 닥달했어요. 진짜 허탈하게 나중에 동생이 실업계 가는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보내주고 나는 결국 자퇴를 하고 집에 쫓겨나서 살기도 했고 17살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사장한테 맞고 험한 걸도 또 당하고 등신 같은 짓거리를 많이 했죠. 근데 내가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겪었을 때 괴로웠는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엄마한테 그런 걸 당했을 때 너무 괴롭고 엄마한테 인용받고 싶은 것도 컸을 텐데 그 아이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오히려 내가 내 엄마처럼 거울 보는 사람한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고 그 아이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각성한 제가 제 엄마한테 정말 모질게 너도 겪어봐 이러면서 자신의 못질을 했던 것처럼 저한테 못질을 하더라고요. 전 사실 엄마한테 중학교 때 목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엄마가 그때 그 자살 시도로 엄마가 그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미친놈. 그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정신과 가고 싶다고 학교에 뭐 피멍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걸 도와주지는 않았으니까 네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 탓이야. 그리고 이랬으니까 병신같이 당하고 있는 네 탓이야. 그리고 이랬으니까 너는 착하단 말이 좋은 건 줄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정형외과 데려간 것도 완전 어린애들 취급하는 병원에 저의 졸업식 날 데려갔어요. 그 졸업식에 아이들이 졸업식에 데려가서 졸업식 날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오셨는데 엄마는 그때 쉬는 날이었는데 안 오고 정신과를 데려갔어요. 결국엔 정신과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엄마가 그 의사랑 싸웠거든요. 아무튼 어릴 적에 엄마한테 들은 말 나가 죽어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자살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저 아파트 어떻게 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제 주제나 약물로 자살 시도했던 저를 방치하고 정말 모진 말만 엄청 했죠. 죽어 내 집이야 나가 그거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던 내가 거울 같은 사람을 어쩌면 그것도 운명이겠죠 인연이겠죠 만나서 제가 그 아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제가 팀장이었는데 내 팀에서 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감정이 나중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나중에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 니랑 똑같이 하는 거야. 니 다물어. 다물라고 했어.
이렇게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사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너무 미숙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사과야? 난 니랑 똑같이 하는 거야. 니랑 똑같이 다 니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듣는 거야. 그래갖고 언젠가는 나도 너한테 연락하겠지. 근데 지금 난 너한테 분노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반말하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것도 내가 내 엄마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혼자 살면서 17에 100만 원 받고 쫓겨나서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 일을 구하려 했는데 일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일을 해도 돈이 다 뺏겼어요. 부모도 보여주지 않는 어린아이를 누가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저는 사실 그 정신과 치유를 공익하면서 훈련소 가면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좀 됐는데 그래서 그때 한 달 만에 20kg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단기간에 정신과 약 부작용을 엄청 쪘어요. 그 뒤로 이제 10kg 이제 노력을 찌었고 그 뒤로 몸도 엄청 아프고 엄청 그랬죠. 물론 지금 오히려 정말 역설적이게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20kg 찌우고 내 노력으로 10kg 또 찌우고 근데 그 당시에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10kg가 빠졌고 내 노력으로 20kg를 뺐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또 20kg 다시 찌웠고 빼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자각하는 것도 느끼고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 사실 20대 초반도 아니라 중반까지 저는 학교에서 맞은 것은 그렇게까지 트라우마는 아니었어요. 남아있긴 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 엄마한테 그렇게 맞고 학대를 하는 거는 20대 중반까지도 트라우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꿈에서 계속 나왔어요. 너무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엄마가 그 초등학교 때 골목길에서 그 났던 게 꿈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동생이랑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동생이랑 같이 깨벗고 집 밖에 쫓겨나는 기억 겨울에 빨개벗고 쫓겨나서 흰눈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 그때 쫓겨났던 이유는 마술쇼를 보고 그 날계란을 밟는 걸 보고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했다가 쫓겨났던 것도 있고 집안일 안 했다고 맞을 때도 있었고 동생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가 동생도 많이 괴롭혔어요. 엄마가 나를 때리는데 동생을 안 때리니까 동생한테 정말 미안해요. 연락은 안 하지만 잘 살기를 바래요. 아무튼 그 학원에도 자꾸 괴롭히니까 학원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골목길에서 그렇게 맞았어요. 엄마한테 배를 걸어 차이고 오만 막말을 듣고 저는 욕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거의 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게 계속 꿈에 나오고 현재 나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엄마는 그때의 엄마가 아닌데 방금 내가 꿈꾸면서 본 엄마는 과거의 엄마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씨발 약간 이러면서 움킬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 어릴 때 나는 너의 폭행에 나는 대항할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있어. 약간 이러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내면화의 명상을 할 때 만났던 게 중학교 때인가 자살 시도를 하고 옷장 속에 숨어있던 내 자신이었어요. 그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 3명이서 다 개그 프로를 보면서 웃는 그 기억, 그 웃음소리가 들던 기억. 그게 제일 아팠나 봐요. 내면화에 만나니까 그게 가장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회피하고 회피했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를 일부러 만납니다. 그 아이를 보듬어 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위로와 사랑을 내가 해줘야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사실 나이 들고 노세 들고 엄마도 그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 과거를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에서야 엄마를 이해는 해요. 방법은 다 틀렸지만 이해는 해요. 뭐 아빠는 계속 빚을 만들어 보고 전 아빠하고 이절에서 산지 죽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빚을 만들어 보고 본인은 계속 돈 벌면서 미친 듯이 몸을 흡사시키면서 가면서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더 개조하겠다고 뭐 그렇게 했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엄마는 저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포기라는 말이 정말 달가웠어요. 포기라는 말로 그게 곧 수용이야. 약간 이런 물론 지금도 말 그지같이 해서 별로 길게 대화하면 좀 열받긴 합니다. 참 부정적인 거에 엄마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 밑에서 제가 자라왔고. 근데 어떻게 부모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의 부모가 되면 되지. 이런 깨달음을 참 여러 가지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영상도 보고 책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제 엄마한테 어릴 때 내가 받았던 그 폭력적인 말, 이 씨발년아 죽어 나가서 죽어 자살해 엄마한테 들었던 그 말들을 똑같이 베풀어줬어요. 너도 느껴봐 씨발년아 하고 그 결과 어떨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아 했었어요.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아무렇지 않네. 복조심해만 불타는데 나중에 노지한 엄마가 자기 잘못도 깨달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깨달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에 사실 괴로운 건 본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트라우마, 엄마 트라우마, 엄마의 폭행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해줄게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말을 던져버리고 전 지금 엄마하고만 연락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기원됐느냐? 엄마도 이제 노쇠해서 그거에 상처를 받고 그 말이 어디에서 기원됐느냐?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그걸 내가 엄마한테 한다고 하면 사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찢어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을 하면 내가 시원해야 되는데 내가 가슴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 말에 그 기억이 돌아와서 나도 상처받고 저도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과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퍼붓고 사실 다른 팀장들은 그렇게 안 되는지 저한테 너무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 화도 많이 냈어요. 막말도 엄청 했고 물론 저도 그 아이를 엄청 쪼개기도 했죠. 과연 그때 그 아이한테 넌 그렇게 얘기하면 편해? 했을 때 그 아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과연 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실 그렇게 저를 휘둘렀던 그 사람 고맙다고는 말할 정도로 해탈하진 못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를 그렇게 회사에 어차피 아파서 퇴사하는데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아직 그 지경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남을 가르치는 일. 저는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 그 거울을 본 듯한 아이. 남들 눈에는 제 삶이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제 삶이 너무 변했다는 거. 지금도 느끼는 게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그 끔찍한 삶을 계속 선택하고 있었겠네. 내가 그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겠네. 이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원망하며 죄책감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덜어낸 것 같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종교는 없지만 그냥 그 바램 제가 아침에 명상을 할 때 내면 아이도 만나고 저만의 표식을 지었어요. 내면 아이 만나기, 미래의 나를 만나기. 이렇게 그들과 처음에 대화를 안 했는데 이제는 대화를 해요.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와 친해져야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진짜 저랑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게끔 하는,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키가 큰 사람이었어서 쓰다듬어주는. 그래서 너도 네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어도 너 혼자만으로 너가 네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아이가 저를 통해서 정신과 치료도 용기 내서 다시 도전도 하고 이랬을 때 제가 참 자기 속도가 있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자꾸 그 애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수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왜 자꾸 해? 왜 나를 위해서 해? 나한테 인정받으려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해. 자꾸 이랬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신도 저를 위해서 뭐를 하지 못했는데 위선이었죠.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죠.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속에 있으니 나도 위선을 계속 부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아이한테 너는 정말 스펀지 같아. 남들의 나쁜 것도 해주고 좋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발 좋은 사람 좀 만나 하면서 성장 나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는데 위선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를 위한 선택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없으면 책과 영상은 못 납니다.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지금, 지금은 4월 8일 월요일이지만 곧 다가오니까, 생일이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차츰차츰 시작된 나의 각성이 진짜 의미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써왔던 벚꽃잎 가득한 길에 꽃이 아니라 담배꽁처럼 눈이 꽁초 가득한 것만 본다. 맞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회사에서 약간 열받거나 이럴 때, 물론 여전히 저는 초콜릿과 콜라, 아이스크림을 오지게 좋아하지만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술, 담배, 커피 안 하는 건 정말 제 자신한테도 칭찬을 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 단 걸로 오지게 먹는 것도 딱히 건강에 좋진 않아서 어, 다른 걸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비상구 계단에 가서 뛰어요. 그냥 뛰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 이용하면서 사실 1층 거리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전데, 미친, 그걸 어떻게 가? 싫어. 엘리베이터 탈래. 이랬던 전데, 요즘에 한 18층을 오르락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봐요. 어, 비상구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지 않아서 내 현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역시나 퇴근에 운동하는 사람들, 뛰노는 사람들, 주말에 운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아서 없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그 불편한 거에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왜 불편할까? 그 원인을 저한테 찾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 왜 불편할까?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할까? 그러면 대체로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한 이유는 저 사람이 자기가 없는 게 너무 보여서 그렇구나.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줄까 봐 그렇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속 탓하고, 원래 자기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사가 확고하거든요. 나는 이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없을수록, 난좀 그렇고 저것도 좀 그러는데 이래놓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남 탓을 하죠. 근데 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기승전 나. 대화할 때 경청을 못하고 기승전 나.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할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구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만 대화할 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주위를 잘 둘러보면요. 자기가 단단한 사람은 자기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물론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가 얘기할 시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남들과 대화할 때 자기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냥 정의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게 자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정의 내리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도 정말 역설적이게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으니까 계속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가 중요하다고 스스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거를 보고 배우면 사람은 태어난 이상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학습하거든요. 쇼츠든 뭐든 야동이든 쇼츠든 게임이든 뭐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강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내가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사실 처음에는 무작정 끌어당기면 없지 그랬지만 그것도 다 실패하고 제가 정말 바랬던 공모전에 떨어지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그거를 해야만 해 해야만 해 해야만 해 해야만 해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해야만 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 목표는 이거지만 그거에 바로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지금도 물론 한 번씩 등신 같은 짓거리를 해요. 사람인지라. 근데 예전에 이렇게 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몇 달 동안 거기에 파묻혔던 내가 몇 주가 되도록 훈련을 통해 그렇게 되고 회복하는데 며칠이 되고 하루가 되고 몇 시간이 되고 이게 정말 신기해요. 원래 지금 같은 시간에는 제가 원래 하는 체크리스트 다 지금 이걸 해야만 해 하면서 엄청 저를 쪼아댔을 텐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요. 어차피 영영치 지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요 사실은. 그리고 소설도 해야만 해가 아니라 해야만 해 해야만 해 해야만 해 하면 하기가 싫거든요. 반대로 그냥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러면 소설 쓰고 싶어 소설 쓰고 싶어 하면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역설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게 맞는 방법을 여전히 저는 찾고 있고 계속 리모델링, 커스터마이징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먹고 싶어 이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 뿌리를 박으면 치킨 먹어야만 해. 먹어야 돼 싶으면 치킨 먹어야 돼. 약간 이러면 먹기가 싫더라고요. 청개구리인가 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치킨이란 것 자체 말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자꾸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는 예술 창작 활동을 하면 행복해. 나는 그걸 하고 싶어.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난 춤을 추고 싶어. 춤을 추면 행복하거든. 내가 어떤 걸 할 때 불행할까? 나는 과직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 불행해. 난 야동을 보면 불행해. 나는 그 야동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 내가 게임을 과하게 하면 난 불행해. 이거를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알아차려 주니까 어떤 걸 해야 내가 행복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벚꽃길에서도 꽁초를 보느냐 아니면 꽁초길에서도 벚꽃잎을 보느냐 이건 내 선택이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제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이것도 제 욕심으로는 한 달 만에 슈아롱 하고 변했으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도달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씩 자의식도 깨고 하나씩 내 안에 알을 깨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폐해를 좀 깨닫고 내 무의식을 정화하고 내 잠재의식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자기 암시도 100번 넘게 했을 때도 잘 안 되는 것도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매일매일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난 이걸 해야 행복해. 나는 나를 위해 살자. 나를 위해서 내가 웃을 수 있게 행동하자. 이거를 매일 반복해주고 내 안에 가장 아픈 아까 말했던 내 옷장 속에 있는 피떡칠을 한 자살식으로 피떡칠을 하는 그 아이를 만나고 보듬어주고 그 아이 보러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이가 그 시간대에 갇혀있다면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위로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사실 저는 그 아이한테 제 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사실 탐탁진 않죠. 뭐하고 있어 병신처럼. 일어나서 네 하고 싶은 네 삶을 찾아 병신아. 소설 쓰고 싶다며 써. 자살시도 그딴 짓거리 하지 말고 써 이 병신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스스로도 못 죽여? 죽이기라도 하든가. 이 말을 제가 저한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을 과거의 나한테도 그 말을 뱉고 있으니 미래의 나한테 아무리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의 나한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은 허상이잖아요. 연속된 시간 속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1초 뒤도 미래고 1초 전도 과거니까. 근데 그 과거의 나한테 사랑의 말을 해주고 받아들여줘야 현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보실 분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약간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도 많았는데 많은 거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내가 진짜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24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내가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거를 하자 하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약간 리워크 하듯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도 조회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게 더 커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은 계속 찾을 거니까. 아무튼 작년에 그리고 그 전으로 가도 사기도 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휘둘렸고 그랬던 제가 이제 부정어를 많이 뱉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에 대해 파악하고 나에 대해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꾸 남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자꾸 뭔가를 욕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돼요. 아, 그리고 내가 나를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 좀 별로다 이거. 약간 이거를 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는 어, 나 혼자서도 행복하네? 이거를 느끼면서 어, 정말 새로워요. 거울 치료가 정말 아팠지만 거울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20대를 탓을 하며 보냈던 것처럼 내 30대도 보내버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감도 저를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켜줄 수는 없었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지만 그렇게 변화시켜줄 수 없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다른 두 친구도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줄 수 없었는데 거울 치료적인 사람 한 명이 나를 이렇게까지 변하게 하는구나. 내가 내 삶을 찾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아요. 당시에 제가 자꾸 했던 말이 당시에 제가 그 아이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한 번씩 현타 왔거든요. 나는 지금 얘한테 하는 말이야?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약간 한 번씩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애써 제가 그걸 무시했죠. 그게 위선이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한테 너를 사랑해봐 제발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나쁘게 말 안 해. 했던 거를 내가 나한테 했어야 했던 말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예쁘게 봐야 남도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해가는 현실이 현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비록 빚은 참 많지만 그 빚도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란 거를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방치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행을 느끼고 내가 우울해질 때 나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원래 불행을 느끼고 우울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치대면서 사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나 자신과의 대화거든요.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휘둘리고 했는데 지금은 내 우울과 불행은 타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내 가슴 속에 해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차피 남한테 말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정답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대화를 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예전같이 굴지도 않고요. 한 번씩 그렇게 구는 날이 오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에 대해 탐구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내 감정에 이런 게 숨어 있었나 보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요즘 행복합니다.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센치해져가지고 1년 만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제 삶에 축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길 가다 보면은 어디 양로원? 막 약간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나중에서야 글을 배워가지고 막 이러고 약간 아이들이 처음에 봤을 때 아이들이 쓴 건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쓴 거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의 과거에 대한 기록, 뭐 어릴 적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저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그런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0, 60, 70 먹어서도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혹은 죽을 만큼 아파서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이제 60 먹어서 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거야 하면서 약간 기행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건데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남의 시선이 뭐가 필요해.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지금 사실 30대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제가 사실 축복이다 라는 걸 느껴요. 그 축복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는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부모도, 베프도, 연인도 나를 이렇게 바꾸지 못했는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쨌든 운명의 뜻에 따라 그런 사람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만났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나 자기 안에 자기가 없다면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자꾸 드는 의문? 수민아, 너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거니? 약간 이런 거? 20대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등바등 살아갔는데 왜 그렇게 살았니? 하루를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거였는데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였는데 뭐 하나 용기 내기란 두렵죠, 무섭죠. 그 용기 한 번에 네 세상이 달라지는데 왜 일찍 가지 못했을까? 그치만 그 당시 나는 그게 때가 아니었나 보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길어진지도 모르고 편집을 좀 최소화할 건데 아마 자막이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없으신 분이라면 정말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기왕이면 산책하면서 하는 거 추천해요. 명상이 어렵다면 저는 명상은 꼭 앉아서 해야만 해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앉지 않아도 누워서도 명상할 수도 있고 서서 명상할 수도 있고 춤추면서도 명상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만 찾으면 되더라고요. 각자의 소우주가 있고 각자의 역사가 다 따로 있는 만큼 각자에 맞는 방법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하나뿐이에요. 혹시나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 꼭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1년의 회고록이 됐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커트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 춤 영상이랑 여러 가지 보러 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커트!